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과 함께 산책하기의 5번째 산책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산책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원근법에 대한 그 산책길에 같이 오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근법, 어떤 식의 원근법이 있는지, 자, 원근법 어떻게 틀려졌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와 르네상스의 원근법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전 산책인 4번째 산책에서 우아미와 순고미에 대해서, 순고미와 우아미, 이게 더 맞을까요? 순고미, 중세는 순고미고 르네상스는 우아미였죠. 우아미와 그 순고미와 우아미에 대해서 다뤘는데 바로 중세의 어떤 작품 하나와 르네상스의 작품 하나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엄청난 사실,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원근법입니다. 자, 원근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까울 근. 그래서 멀고 가까운 어떤 그런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합니다. 퍼스펙티브라는 거는 왜 소실점이죠. 여러분들 점 하나 찍어놓고 쫙 이제 앞으로 쭉 줄을 빼가지고 거기 이제 큐브 같은 걸 그리게 되면은 원근법에 의해서 앞에 있는 그 변이 뒤에 변보다 좀 길고, 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중세의 원근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입니다. 자, 그래서 중세의 원근법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주의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성모와 아기 예수 및 성자들이라는 어떤 성당에 있는 몬레알레 그 대성당 후진에 제작된 이거 모자이크화입니다. 모자이크화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색 돌 막 붙여서 만든 그런 그림이죠. 190년이니까 이건 중세시대네요. 왜냐면은, 한 4세기경부터니까 398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국교를 정한 다음에 1000년이 흘렸으니까 한 약 400년, 390 몇 년대부터 거의 한 1350년, 1400년대까지는 중세, 이 1000년 동안의 중세 기간이라 본다면은 그 가운데 껴있는 1190년 당연히 중세겠죠. 자, 근데 여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표현됐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2번째 칸입니다. 그 가장 위에 있는 크게 그리는 그 인물 바로 밑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자들이 서 있고요. 또 그 밑에는 또 이제 다른 어떤 성자들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가장 커요. 그렇죠. 그리고 그 2번째 중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2번째 중요한 성모 마리아를 2번째로 크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2층에 나열되어 있는 성자들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3층, 맨 밑에 있는, 3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밑이죠. 밑에 층에 있는 성자들은 더 작게 표현이 됐어요. 즉, 중세시대, 다시 얘기해서 순고미 시대에는 중요한 순서대로 원근법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인데, 가까운 게 큰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큰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 혹은 이집트 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순고미 시대의 바로 원근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도 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법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그림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1495년에서 1498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완벽한 르네상스 시대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4대 거장 중에 한 명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자, 회반죽의 템페라. 자, 회반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멘트의 약간 원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라는 거는 그 패총 있죠. 옛날에 그 선사시대 때 이제 조개를 먹고 껍질까지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조개 그 껍데기까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 싸놔요. 그래서 이제 조개, 어떻게 보면 조개 무덤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패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총, 물론 이제 문화재 쪽으로 어떤 보호가 되는 어떤 그런 패총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패총이 굉장히 흔했겠죠. 뭐 바닷가에는 어딜 가도 패총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조개 무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이제 거기서 폐초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정한 온도 이상, 뭐 800도에서 한 1000도 이상 이제 가열을 시키면은 이게 가루로 변합니다. 조개 그 껍데기가 가루로 변한 거를 물에 개가지고 바르면 바로 지금의 시멘트와 같은 어떤 그 회반죽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멘트는 이제 어떤 합성 물질이죠. 합성 물질인데 이제 그 어떤 그 회반죽을 이제 계속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화학 재료를 좀 막 섞어서 만든 거 합성물인데 옛날에 그 원시적인 형태의 시멘트는 이제 바로 회반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먼저 발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시멘트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운, 그 폐총에서 갖고 온 조개 껍데기를 태워가지고 물에 이제 섞어가지고 개가지고 이제 질척질척하게 만든 다음에 벽에 바르는 겁니다. 그 안전도가 굉장히 좀 강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이걸 썼겠죠. 근데 그 위에다가 템페라, 지금의 시멘트를 생각해 보세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벽에 발라요. 근데 그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이제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코라고 하고 이제 그 프레스코라는 거는 물에다가 그냥 알료만 섞는 거잖아요. 근데 템페라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알료, 그러니까 색가루죠. 뭐 지금이야 뭐 물감 주세요. 이제 화방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 문구점 가서 물감을 사서 쓰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최초의 그 우리가 휴대용 물감 나온 게 바로 현대 19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이죠. 19세기 들어서인데, 그때 이제 최초로 윈저라는 그 영국의 그 물감 회사가 주석으로 된 튜브 안에다 물감을 넣어서 팔았어요. 그게 최초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그걸 사다가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상주의 이런 게 나온 건데, 자, 르네상스 시대에는 물감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색 가루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어떤 고착적 성분을 섞었는데 템페라라는 것은 바로 달걀의 노른자가 약간 끈적끈적한 기운이 있죠. 그 달걀의 노른자에다가 이제 물감, 알료를 섞어가지고 이제 회벽을 바르겠죠. 회반죽을 발라가지고 회벽을 만든 다음에 그게 채 마르기 전에 얼른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이런 회반죽의 템페라 같은 벽화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벽화들을 그렸어요. 어쨌든, 너무 멀리 갔는데, 자, 다시 산책길로 올라와서요. 여기서 그 중앙에 있는 게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12제자, 12제자들이 옆에 쫙 이제 앉아있는데,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다 동일해요. 하지만 가운데 있는 게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색의 차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자,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눈이 바로 소실점이 됩니다. 원근법의 왼쪽 눈이 이제 소실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제자가 전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는 옆에 이제 흑백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흑백 그림이 있는데 흑백 사진이 있는데 바로 수도승들의 식탁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수도승들이 식사를 했던 그 식당에 있는 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질 급한 성 베드로가 성 요한에게 달려가서 귓속말을 하는 살에 그 변절자인 유다가 앞으로 쑥 나와가지고 명함이 틀려져서 유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이제 앞면이 전반적으로 어둡게 표현한 사람이 유다인데요. 자, 귓속말을 하면서 싹 가죠. 그래서 앞으로 쑥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의 왼쪽 하나, 둘, 세 번째 정도에 이제 유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서로 이제 연결되는 세 사람씩 네 무리 총 네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세 명 이렇게 네 무리로 분리가 됩니다. 그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의 어떤 부드러운 조화, 그러니까 질서와 혼돈 그리고 흑백 이런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게 조화를 이룬 작품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나 유명한 거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겠죠. 숨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순고미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순고미에 해당하는 그 원근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아미에 해당하는 원근법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크냐, 중요한 사람이 크냐의 차이. 시대에 따라서 원근법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산책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 산책을 마치고요. 다음 산책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